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하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죠. 경기도에 있는 작은 단지의 23평형 3룸 아파트예요. 비록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아파트이긴 한데요. 그래도 30대 중반에 제 힘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것에 정말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는 정말 착실하게 돈을 모았네요. 엄청 짠돌이처럼 돈을 아껴 쓰기도 했고요.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돈을 막 쓰지는 않았어요. 가끔씩 여자친구는 알뜰살뜰하게 아끼는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있었던 저는 돈을 빨리 모으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짠돌이처럼 지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이 평생을 남의 집세를 전전하면서 지내셨거든요. 부모님은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기는 했는데요. 두 분 모두 물려받은 재산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어서 저희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성실하신 분들이었지만 돈을 모으는 재주는 없으셨던 거죠. 늘 남의 집세를 살다 보니 못 하나 박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했고요. 저희 가족은 이사도 참 많이 다녔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꼭 내 집을 장만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 부근에 괜찮은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고요. 저는 대출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는 너무 기쁜 마음에 부모님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엄청 대견해 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사시는 곳에서 일을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 괜찮다고 사양하시더라고요. 이제 집도 샀으니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되겠다면서요. 부모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을 샀다고 갑작스레 살던 동네를 옮기시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랬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새집 생활이 시작이 되었네요. 이사를 들어가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는 듯 했어요. 야근을 한 날에도 회식이 있어서 늦게 퇴근하던 날에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물론 그런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래가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살다 보니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층간소음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은 15층인데 저희 집이 14층이거든요. 나름 고층이어서 베란다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는데 15층 집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윗집에서 쿵쿵대는 그 소리는 간혹 들려왔는데요. 꽤나 육중한 발걸음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이 발걸음 소리는 아닌 듯 했어요. 제가 성격이 예민한 편은 아니어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이 있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죠. 괜히 예민한 주민이고 싶지도 않았고 이웃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조용한 날도 있어서 내가 예민했나 보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일찍 퇴근을 하고 초저녁부터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꽤나 오래가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따지러 갈 엄두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도대체 누가 살고 있길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겉옷을 걸치고는 계단으로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는 윗집 현관문에 귀를 살짝 대고는 소리를 엿들어 보려고 했죠. 안에서는 어렴풋하게 굵직한 남자 목소리하고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는 그 남자의 발걸음 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 밖에서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요. 참 조심성이 없는 그런 걸음걸이처럼 느껴졌어요. 배를 누르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손에는 종량제 봉투가 들려있는 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던 참이었나 봐요. 바로 이 아파트 부녀회장 아줌마였죠. 50대쯤으로 보이는 부녀회장 아줌마는 한눈에 봐도 엄청 깐깐해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뭐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나름 단지에서는 콧방귀 좀 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5층 아줌마도 그런 타입인 듯 했어요. 아줌마는 본인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누구시냐면서 황당해하는 눈치였고요.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저도 괜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고는 내려가 보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왜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거냐면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크게 들려서 무슨 일인가 올라와 봤다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는 팔짱을 착 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인데 정말로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 맞냐고 따지듯이 물었죠. 그러면서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상당히 매섭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의 기세에 조금 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저희 집에 내려가 보시겠냐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봤어요. 따지려는 건 아니고 혹시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아줌마도 그 소리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요.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저를 따라 내려왔고요. 저희 집으로 같이 들어가 보게 되었죠.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도 아줌마 아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지 여전히 우렁찬 발걸음 소리를 내면서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기세등등하던 부녀회장 아줌마는 직접 그 소리를 듣더니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아들 녀석 발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면서 난처해하는 눈치였죠. 자기는 꼭대기층이라 층간소음이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다면서 아들에게 주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깐깐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저녁에만 집에 있으니 그때만 아니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도 본인이 미안하다고 말을 해주면서 그날의 일은 넘어가게 되었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부녀회장 아줌마랑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되었어요. 발소리의 범인은 아줌마 아들이었는데요. 중학생이라는 아줌마 아들은 덩치가 산만한 게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조심성이 없어서 집에서 쿵쿵대면서 걸어 다녔던 듯해요. 다행히 그날의 일 이후로는 발걸음 소리가 많이 작아지긴 했어요. 저는 그 후로 부녀회장 아줌마를 마주칠 때면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간단하게 말도 건네면서 아는 체를 하기도 했죠. 아줌마도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저를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혹여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저보고 혼자 사냐면서 어쩌다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건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죠. 대출을 잔뜩 받기는 했지만 자가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아줌마는 젊은 총각이 능력 있다면서 좋게 봐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조금 알고 지내다 보니 깐깐한 모습이 나름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아줌마는 키도 170 가까이 되는 큰 키였고 몸매도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깍쟁이 같고 깐깐한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 타입의 여자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상상을 종종 해보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묘한 정복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집 산다고 일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는 여자 손도 못 잡아본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줌마를 보고도 여자 생각이 나는 건가 싶어서 약간 스스로가 우습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녀 회장 아줌마를 보면 마음속에서 은큼한 무언가가 고개를 드는 것 같은 기분은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런 생각을 품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죠. 댁에 가시는 길이냐고 아는 체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아줌마에게 작업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회사에서 선물 받은 좋은 차가 있는데 집에 가서 같이 한잔 하시겠냐고 물어봤죠. 아줌마가 어찌 생각하려나 살짝 망설여지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의외로 흔쾌히 좋다면서 마침 애들도 학원 가서 한가하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꽤나 쉽게 아줌마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깔끔하게 잘 꾸며놨다면서 아줌마는 칭찬을 해주기도 했죠. 아줌마는 무슨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냐면서 궁금한 눈치였어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부녀 회장님이고 아래 윗집 사는 사이니 친해지고 싶었다고 둘러댔어요. 아줌마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자가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대출은 얼마를 받은 거냐,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은근히 아줌마랑은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도 그렇게 느꼈는지 우리의 대화는 수다스럽게 한참을 이어졌죠. 그러다가 아줌마는 혼자 살기에는 집이 크지 않냐고 결혼 계획은 있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내 집 마련이 꿈이어서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연애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남녀는 서로 가끔씩 밤에 그것도 해주고 그래야지 쌓이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역시나 아줌마답게 그런 짓궂은 이야기들을 마구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런 이야기를 술술 늘어놓는 아줌마를 보고 느낌이 왔어요. 빌미가 생기면 줄 것 같다는 느낌이요. 아줌마는 그러면서 자기가 발이 넓으니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보겠다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삭이듯이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아줌마 같은 타입이 매력적이어서 관심이 간다고요. 그런데 아줌마를 꼬실 수는 없으니 혹시 결혼 안 한 동생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능청스레 말을 해봤죠.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살짝 놀란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본인이 매력적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줌마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진짜로 매력 있으시다고 대답을 했죠. 깐깐해 보이는 아줌마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조금 더 아줌마를 놀리기로 했어요. 아주머니처럼 매력적인 여자랑 사는 남편분은 참 좋으시겠다고요. 그 말에 아줌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저는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남편하고는 잘 안 맞아서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애 둘 키우느라 좋은 시절 다 보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남자 구경 못 해본 지가 오래됐다고 아쉬운 듯 말끝을 흐리기도 했어요. 아줌마의 그 말에 저는 요새 유부녀들도 애인 있는 사람이 많다던데 아줌마도 애인 한 명 구하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괜찮은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하기는 했지만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차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만나서 데이트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그렇게 거듭 이야기를 하자 아줌마도 그 남자가 누구냐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장난스럽게 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에 아줌마는 약간 황당했는지 큰 웃음을 빵 터뜨렸고요. 그러더니 총각이 뭐가 아쉬워서 애딸린 이혼 여인 자기를 만나냐면서 아줌마 놀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싫었으면 아주 정색을 하고 난리를 쳤을 타입인데 애꿎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을 회피하는 아줌마를 보니 느낌이 왔어요. 저는 더 밀어붙여 보기로 했죠. 제가 좋다는데 아줌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다고 너무 아쉽다고 말을 했어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좋고 부녀 회장 아줌마는 은근히 톡 쏘는 매력이 있어서 관심이 생길 뻔했는데 마음을 접어야겠다고요. 그 말에 아줌마는 진심이냐면서 그럼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말끝을 흐렸죠. 저는 됐다 싶어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살며시 아줌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누님이라고 부르겠다면서 저는 아줌마의 손을 쓰다듬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더 이어갔어요.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평소의 취미는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마음 같아선 당장 아줌마를 데리고 방으로 가서 일을 내고 싶었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깐깐했던 아줌마는 어느 순간 부끄러움이 가득한 소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줌마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 같았어요. 애들이 학원에서 올 시간 됐다고 일어서는 아줌마를 배웅하면서 저는 아줌마 손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린다고 앞으로 편하게 알아가자고 이야기도 하면서요. 아줌마는 부끄러운 듯 알겠다면서 또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돌아가 보게 되었죠. 저는 그 다음날 대화도 할 겸 집으로 놀러 오시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야기도 하고 싶고 아줌마를 더 알아가고 싶다면서요. 오래지 않아 알겠다고 애들 저녁 먹여서 학원 보내고 놀러 오겠다고 답장이 왔죠. 그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좋은 예감에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혼났네요. 그렇게 저녁 무렵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학원 보내놓고 와서 시간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들이 저에게 빌미를 주는 것 같아서 설레더라고요. 저는 아줌마하고 소파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같이 과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줌마는 슬슬 본인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제가 어제 갑자기 들이대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남자에게 그렇게 대시받는 게 오랜만이어서 기분이 묘했다고요. 그러면서 쉬운 사이는 싫지만 나이 먹은 아줌마가 너무 튕겨도 좀 그렇지 않겠냐면서 이번에는 아줌마가 먼저 제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줌마에게 조금 더 다가갔고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기다리는 눈치였죠. 우리는 자연스레 손을 잡고 제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부녀 회장 아줌마랑 제 방에서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상시에는 깐깐하던 부녀 회장 아줌마가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복감이 들기도 하고 야릇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죠. 아줌마는 부끄럽다면서도 뒤에서 사랑해주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저는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었고요. 아줌마에게 계속 야릇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아줌마는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아줌마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는 이런 걸 기다렸다고 저에게 교태를 부렸고요. 한참을 그렇게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을 때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에도 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줌마랑 그런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저도 아줌마에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일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또 부녀 회장으로 있다 보니 아파트 일에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줌마를 도와서 컴퓨터를 써야 하는 일이나 문서 작업 같은 건 제가 자주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그런 저를 보고는 아줌마는 못하는 게 없다면서 저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줌마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 있겠냐면서 저는 약간 느끼하게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아줌마는 의외로 그런 농담을 좋아하더라고요. 부녀회장으로 일 잘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났다는 아줌마였는데요.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저하고 사랑을 나눌 때면 깐깐한 아줌마는 어디 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녀 같은 아줌마가 되어 있죠. 저는 부끄럽다면서 민망해하는 아줌마를 뒤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회사에서 리조트 숙박권이 공짜로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매년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부모님을 드리거나 아니면 누나 부부에게 선물을 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부녀회장 아줌마랑 둘이서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조트 숙박권이 생겼는데 아줌마랑 같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줌마는 그런데 못 가본 지 오래됐다면서 엄청 신나했어요. 그래서 집에다는 올해는 숙박권이 회사 사정으로 안 나왔다라고 둘러대고는 아줌마랑 둘이서 놀러 가기로 일정을 잡았죠. 어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줌마는 그런데 놀러 가자고 한 게 엄청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디 리조트냐면서 거기 놀러 가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들떠있는 게 꼭 소풍 가기 전날 아이들 보는 것 같았죠. 회사에서 나오는 공짜 숙박권으로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어서 참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금요일 월차를 내고 저는 아줌마랑 2박 3일 일정으로 리조트를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 아줌마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탁 트인 고속도로를 아줌마랑 단둘이 달리는 기분이 무척 상쾌했어요. 리조트에 도착하니 여행 온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매번 가족들에게 양보해서 제가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리조트 풍경도 너무 예뻤고 근처에 볼 것도 할 것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집살 돈 모은다고 이런 여유를 못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니 흥청망청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는 숙소에 간단히 짐을 풀어놓고는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검색해 두었던 맛집에 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고요. 동네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이 있어서 늘 집안에서만 아줌마랑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조트에서 그렇게 연인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주었죠. 우리는 저녁에 스파도 하고 커플 마사지도 받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줌마는 저 때문에 좋은 구경하고 제대로 호강한다면서 여행하는 내내 제 팔짱을 꼭 낀 채 저를 놓아주질 않았죠. 그렇게 계속 안겨오면서 애교를 부리는 아줌마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그날 리조트에서도 아줌마를 뒤에서 여러 번 사랑해 주었네요. 여행지에서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무리했던 탓인지 다음날 낮에 여행을 하는데 약간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랬지만 두 번째 날에도 우리는 그냥 잠들지 않았어요. 아줌마는 피곤하다면서도 저를 보채왔거든요. 물론 저도 보채오는 아줌마를 그냥 두지 않았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둘 다 녹초가 되어 있었네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여행이라면 공짜 숙박권이 아니라 제 돈을 쓰더라도 또 놀러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요즘에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알뜰하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부녀회장 아줌마하고도 좋은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파트에도 애정이 많이 생겨서 아줌마 일을 꽤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저보고 동대표를 해보라면서 권유를 하기도 해요. 같이 애정 갖고 아파트를 잘 살기 좋은 곳으로 관리해보자면서요.
제가 그런 거 하기에는 아직 젊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요새는 30대, 40대도 동대표 많이 한다면서 제가 마음만 있으면 자기가 밀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감투 쓰는 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는 했는데요. 저의 첫 자가 아파트를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또 관심이 조금 생기기도 했네요. 아직은 동대표 선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중 일이긴 하겠지만요. 오늘도 아줌마는 퇴근하고 집에서 만나자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네요. 빨리 퇴근하고 돌아가서 아줌마를 사랑해줘야겠어요. 뒤에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